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막상 뜯어보면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박한 평가도 있고, 그에 비해서 AI 이용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지는 IT 업계의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이승아입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격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테크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 AI 업체들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최근 연내 출시 예정인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거대 언어 모델과의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고 가능성을 열고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홍선표 선임 기자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표님. 예, 안녕하세요. 카카오와 오픈 AI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2월 4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두 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국내에서 오픈 AI와 공식적인 제휴를 체결한 기업은 카카오가 처음입니다. 이날 자리에서 정신아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일상을 함께하며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선보이는 것이 지금 시대 카카오의 역할일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 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내용으로 제휴가 이루어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 사이의 제휴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양사의 협업은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그리고 공동 상품 개발을 두 축으로 해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카카오톡과 AI 에이전트 서비스 카나나에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이 접목될 예정인데요. 현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카나나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LLM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모델도 함께 활용하겠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LLM과 오픈 AI가 개발한 AI를 병행해서 쓰겠다, 이런 설명이고요.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지난해 10월에 그 윤곽을 발표한 AI 에이전트인데요. 이용자와의 1대1 대화 혹은 그룹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인공지능 서비스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카나나의 경우는 아직 출시 일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카나나의 출시 일정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연말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보완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출시는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날 자리에서 또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카나나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카나나는 B2C 서비스이고 카카오톡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비스의 정답을 찾아가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연말 혹은 상반기에 1차 출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이제 좀 정신아 대표님께서 좀 약간 격조 있고 우아하게 설명하셨지만 성능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바꿀 점이 많다는 사실이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좀 갈 길이 상당히 남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제휴 방안에 담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오픈 AI의 B2B 상품인,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상품이죠. 챗 GPT 엔터프라이즈도 전사 차원에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들 이제 회사 업무에 이제 오픈 AI가 만든
챗 GPT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인데 챗 GPT를 회사 업무 전반에 사용해서 카카오를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전환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설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카카오가 이제 외부의 힘을 빌려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외부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업,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외부 기술 도입을 통해서 회사의 AI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전략들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처음 공식화했는데요.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존 전략 대신 자체 개발 AI 모델과 외부 AI 모델을 병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픈 AI와의 협업 방안 논의가 지난해 이제 9월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추해 보면은 이미 오픈 AI와 어느 정도 시작을 해뒀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CEO가 뱉는 말은 또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그 오픈 AI를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외부 AI 기술을 좀 갖고 와서 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T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정말 그렇죠. 빅뉴스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인 업계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카카오와 오픈 AI의 이번 전략적 제휴 방안에 대해서 업계의 평가는 당연히 갈리는 편입니다. 이게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내가 카카오의 경쟁 기업인지 아니면 내가 카카오의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막상 뜯어보면은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박한 평가도 있고, 그에 비해서 AI 이용 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지는 IT 업계의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먼저 한 AI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 때문에 여쭤보니까 네. 이렇게 그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약간 카카오와 잠재적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관계자라는 사실을 좀 미리 염두에 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카카오와 오픈 AI가 제휴를 맺는다는 보도를 보고 어떤 방안이 나올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니까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 카카오에 오픈 AI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한 지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서비스 출시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렇게 샘 올트먼을 내세워서 제휴 사실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이 말이야 좀 맞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다른 데는 이미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제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신 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히 챗 GPT 엔터프라이즈 상품을 도입하는 건 그냥 샘 올트먼이 카카오에 와서 영업을 잘하고 갔다는 내용 정도인데 굳이 이 내용을 보도자료에까지 넣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되게 경쟁 기업 관계자이기 때문에 네. 보도자료도 굉장히 살펴보셨어요. 꼼꼼히. 그만큼 카카오가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읽어서 말씀드렸듯이 잠재적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관계자이기 때문에 시선이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처럼 약간 별로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평가 역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저 역시도 아까 좀 약간 이 카카오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아까 제가 그 챗 GPT 그 회사, 그 오픈AI로부터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해갖고 이걸 바탕으로 뭐 AI 네이티브 회사로 컴퍼니로 다시 나가겠다. 이 문장 자체가 카카오 보도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AI 네이티브 컴퍼니를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 테크 기업이 그쵸. 남의 기술 도입해갖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니, 서비스는 남의 기술 도입해서 좀 쓸 수가 있죠. 당장 이제 서비스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네 회사를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전환을 하는데 그 챗 GPT 엔터프라이즈 사용해서 하겠다.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고 약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마치 아웃스탠딩으로 치자면은 다른 회사 기사를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좀 베껴갖고 네. 양질의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뭐 물론 약간 제가 좀 격하게 말한 부분은 있지만 좀 과하게 말한 부분은 저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느껴져갖고 아니 AI 네이티브 컴퍼니로의 전환은 자기네 자체 기술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이거를 막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약간 굉장히 팩트 폭행을 해주셨는데, 아니 뭐 할 말은 해야죠. 아,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어요. 네, 어떤 평가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게 큰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제가 봤을 때는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제가 취재의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전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오픈 AI 사이의 전략적 제휴에 담긴 비즈니스적인 함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시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4일에 35,750원에 머물렀던 카카오의 주가는 2월 6일 종가 기준 45,300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날은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이고 2월 6일엔 종가 기준으로 45,300원까지 상승을 했다. 그 설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일은 좀 적은데 5거래일 만에 주가가 26.71%나 상승했던 것입니다. 카카오가 너무 이제 한동안 주가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약간 이거하고 겹쳐갖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카카오 주가가 거의 좀 약 30% 예. 정도 상승한 데는 중국 AI인 딥시크의 영향도 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사실 딥시크의 영향이 저도 더 컸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카카오의 주가가 이처럼 단기간 동안 급상승한 데는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우수한 비용 효율성과 성능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점 역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설 연휴 동안 막 딥시크 관련된 그렇죠. 해외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막 해외 막 미국 빅테크 리더들이 딥시크 써보고 깜짝 놀라는 것도 있었고, 딥시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카카오와 같은 후발 주자들이 외부 업체, 그러니까 오픈 AI와 같은 외부 업체의 AI 모델을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과 기존보다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성능이 좋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동시에 조명받은 덕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그런 곳 우리나라에서 AI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제 나왔던 말이 GPU가 없어서 그렇다. 그쵸. GPU가 없어서 그렇다. 거의 약간 GPU 무쇠라는 약간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너희 AI 개발 왜 못하냐 아니면 GPU가 네. 없어서 그렇다. 저도 실제로 진짜 뭐 빅테크 기업들 관계자들한테 뭐 전화해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좀 AI 개발이 점점 뒤처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돌아오는 대답이 막 이거는 쩐의 전쟁이다. 우리는 몇 차례밖에 못 쓰는데 쟤네는 몇 조 원 쓴다. 근데 이제 딥시크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그쵸. 이 GPU 무쇠분들한테 GPU 없어도 우리는 해냈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해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GPU를 사들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딥시크와 같이 꽤 성능이 좋은 AI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비용 효율성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또 시장에 퍼진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딥시크라는 이제 경쟁자가 나오니까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런데도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기업들한테 소비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 AI 모델 이용료를 낮추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카카오 주가를 좀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카카오가 이번에 오픈 AI와의 제휴를 선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제휴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로는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 유리해진 시장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었던 그동안의 카카오의 AI 개발 성과를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는 2017년에 AI 개발 전담 조직인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하고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대표를 맡는 등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AI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카카오 브레인에 출자한 자금만 2,3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브레인이 거둔 성과는 다소 아쉽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성과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한 건데 네. 상당히 아쉽다는 게 그렇죠.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미지 생성 서비스 비디스커버, AI 영어 합숙 서비스 레미, 그리고 AI 챗봇 다다음 등을 출시했지만 다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다른 존재감 없이 시장에서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 카카오 브레인의 자체 개발 LLM인 코어 GPT 2.0 모델은 지금까지도 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신아 이제 카카오 대표 전 CEO부터 계속 이거 발표하겠다, 출시하겠다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거 안 됐습니다. 네. 뭐 이게 거의 이제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일두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브레인의 주요 개발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카오 브레인의 AI 개발 관련 부분은 카카오 본사로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역시 그 이전부터 AI 개발을 별도로 추진해 왔지만 이곳들에서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LLM 등 본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카카오는 AI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재설정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AI 전략을 자체 LLM 개발에서 B2C 서비스 강화로 틀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지난 10월부터 약간 네. 이런 기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까지 코어 GPT 2.0 등 AI 모델 개발에 집중했던 전략을 B2C형 AI 서비스 개발로 선회한 것인데요.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지됩니다. 지난해 8월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아 대표가 또 이제 공식화했는데 자체 LLM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기보다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하면서 AI 혁신을 통한 수익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카카오만의 강점이자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화형 플랫폼 형태로 첫 B2C AI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했던 게 이제 2024년 하반기에 뭐 하나 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카나다인데 카나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네. AI 에이전트인데 이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24년 8월에는 카나다 이제 하반기에 내놓겠다 했는데 또 미뤄지는 거예요. 네. 카카오의 그 인공지능 개발 흐름을 보면은 항상 CEO가 뭘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계셨던 뭐 홍은택 전 네. CEO라든지 막 코GPT 2.0 언제까지 내놓겠다. 뭐 근데 그 CEO의 말이라는 게 특히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의 CEO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또 시장에서 시장 관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게 항상 뒤로 밀려요. 항상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그 자체적으로는 좀 지금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외부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사정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걸 좀 종합해 보면 네. 이런 B2B 서비스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토대가 되는 AI 모델이 탄탄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B2C형 AI 서비스 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같은 서비스들 역시 당연히 이제 우수한 모델이 기반이 돼야만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모델만으로는 모든 B2C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게 업계의 냉정한 네. 평가인데 그렇다면 결국 답은 이미 성능이 검증된
외부 AI 모델의 힘을 빌리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카카오가 오픈 AI의 AI 모델을 자사 서비스에 이제 폭넓게 접목하려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렇죠. 메타의 뭐 라마도 갖고 올 수 있고,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 중에서 오픈 AI를 먼저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가 이 도입을 결정했다 이런 설명인데, 이처럼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업을 택한 데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의 기술력만으로는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했던 게 분명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같은 선택을 카카오가 외부 업체의 기술에만 의존한다와 같은 부정적인 프레임만으로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게 또 업계 전문가들 설명인데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해외 주요 빅테크들이 일제히 자체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업체들 간의 경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AI 모델 사용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역시 AI 이용 가격의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저희 아웃스탠딩의 그 외부 필자이기도 하신 그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님 쓴 글을 보면은 최근 중국의 벤처회사 딥시크가 성능도 좋고 매우 경제적인 추리 모델인 딥시크 R1을 발표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값싼 모델의 등장은 사실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저렴해지는 이 트렌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원용 교수님께서 저희 아웃스탠딩 그 기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시거든요. 이처럼 그 AI 이용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굳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카카오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싼 가격에 여러 AI 모델을 이렇게 그 구독을 하면서, 구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적의 서비스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카카오와 같은 이제 B2C형 서비스 기업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의 설명입니다. 네, 확실히 딥시크가 업계 전반에 좀 굉장한 놀라움을 선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국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 R1은 미국 빅테크들의 최신 AI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성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유사한 성능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구현해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딥시크의 등장에 따라 AI 모델 개발사들 사이의 가격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빅테크들 간의 고객 획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B2C 플랫폼, 그러니까 서비스들의 협상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요자가 가격을 좀 낮춰라, 너희 안에도 선택지는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카오와 같은 B2C 서비스들이 외부 AI 업체들의 AI 모델 여럿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개발한 단독 AI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 AI 모델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하는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픈 AI와의 협업을 택한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잘 들어봤는데, 최근에 네이버 역시 외부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마침 이 시사한 날 그 AI 업체 관계자분들하고 좀 식사를 했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그동안 자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던 네이버가
최근 외부 AI 모델들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버린 AI, 한국어로 된 우리 AI가 필요하다. 한국인은 한국 AI, 약간 그렇죠. 이런 소버린 토종. AI 전략을 좀 이제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최소한 네이버 대표는 2월 7일에 있었던 네이버의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자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외부 LLM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LLM이라든지 외부의 다양한 LLM에 대해서도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선도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하이퍼클로바 X는 네이버 서비스의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일단은 하이퍼클로바도 당연히 클로바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그쵸. 왜냐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 있어야 다른 애들하고 협상을 할 때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주력 상품이 없으면은 좀 예속될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네이버 같은 기업으로서는 그런 걸 이제 극히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로바에 대한 투자나 개발은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면서 이제 기술력을 우리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만 좀 일정 부분 협업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우리의 좀 서비스 문호를 좀 개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약간 좀 시사한 거죠. 네. 네이버 CEO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인 만큼 무게감이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최수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취재를 위해 연락한 AI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자체 모델 개발에 전력 투구하던 네이버가 외부 AI 모델의 사용 가능성을 비춘 것만으로도 업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소버린 AI 개발 등 자력 갱생을 외쳐온 네이버 역시 외부 AI 모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AI 업계의 경쟁 방정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해진 그 창업자도 이제 네. 네이버 의장으로 복귀해서 그쵸. AI 개발을 이제 진두지휘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미 난세는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난세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진짜 이제부터는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표님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카카오와 오픈 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AI 전략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까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